MLB에는 해마다 눈에 띄는 괴물들이 출연합니다. 그게 반짝이는 플래시 스타가 되든 커리어 내내 상위 성적을 유지해주는 올스타 플레이어가 되든 꼭 몇 명씩은 팬들의 머릿속에 이름을 각인하는 선수들이 나타나죠. 2024년에도 분명 이름을 남길 만한 가능성을 보이는 초신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그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빛을 낸 플레이어이죠. 2024 시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클로저 메이슨 밀러입니다. 엄청나게 전도 유망한 성골 출신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 순탄한 길을 걸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닙니다. 1998년 8월 24일생으로 꽉 찬 25살이죠. 게다가 선천적 질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당뇨 1형 환자로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스펜서 스트라이더, 샌프란시스코의 조던 닉스 선수도 같은 질병을 갖고 있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적인 아마추어 시절을 보냈던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엄청난 파이어블러도 아니었고 펜실베니아주 안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진학한 웨이즈버그 대학에서도 2년 동안의 성적이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 어느 정도 신체 성장이 완료되고 그 신체에 맞는 메커니즘이 정립됨에 따라 구속이 155km 이상을 꾸준하게 찍게 되었고 심지어 그 공이 제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11경기 선발 출장에 8승 2패를 기록하며 ERA 1.88을 기록하고 무려 97개의 삼진을 잡는 미친 활약으로 단숨에 대학 랭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갔고 메이슨 밀러는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3라운드 전체 97번으로 드래프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단 2년 만에 빅리그의 모습을 드러낸 어찌 보면 진화된 천재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앞선 아마추어 기록을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오클랜드에 와서도 선발 투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팔꿈치 인대 쪽에 이상 소견을 접하게 되었고 재활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그 연장선상의 관리 차원으로 불펜 투수로의 보직을 임명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펜 투수로의 전환이 이 선수의 진짜 포텐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원래 단거리 경주마가 맞아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팬들은 이 경주마가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단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도 특별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재능이 그렇게 특별해 보였을까요?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 100마일이 넘는 공을 보는 건 다소 흔해진 일입니다. 예전처럼 와 100마일 개쩐다라는 반응은 극대화되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대와 찬사는 정말로 뜨겁다 못해 불타오를 지경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지니고 있는 패스트볼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메이슨의 포신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100마일이 넘습니다. 평균 구속이 100마일. 사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96에서 7마일씩 던지다 한 번씩 빡 100마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100마일 언저리에 구속이 찍힌다는 겁니다. 96에서 7마일이 느리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균을 100마일로 던지는 투수는 아무리 MLB라고 해도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밀러의 평균 구속은 100.8마일로 100마일을 조금 넘습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2.2km죠. 정말 괴물같은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메이슨 밀러만이 유일하게 평균 100마일 이상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재 투수이자 그 미래가 너무도 기대가 되는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가 2위로 99.3마일 던지고 있고 밀러와 같은 25살의 나이로 에인절스가 키우는 초특급 유망주인 호세 소리아노가 99마일로 3위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평균 99마일 이상인 투수들이죠. 단 소리아노나 스킨스의 경우에 선발 투수이기에 더 희소성이 높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호안 듀란이 101.8마일로 전체 1위였고 파이어볼러의 아이콘인 아로디스 체프먼이 101.1마일로 2위, 미러키 구단의 신기록을 세웠던 에이브너 유리베가 100.7마일로 전체 3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시즌 선발 투수로 전향을 완벽히 수행내고 있는 조던 힉스가 100.3마일로 4위, 이렇게가 2023년도에 100마일이 넘는 4명의 선수였습니다. 지난해 MLB 마운드에 올랐던 투수가 총 864명이었으니 올 시즌도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밀러의 올 시즌 기록 역시 상위 0.2% 안의 수치입니다. 100.8마일을 던지는 메이슨 밀러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만큼이나 특별한 요소인데 바로 구위입니다. 어쩌면 이게 그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위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보다 더 뛰어난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구위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 회전 방향, 릴리스 포인트, 익스텐션, 제구력 등등. 우선 밀러는 뛰어난 신체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2m에 근접하는 신장과 100kg이 넘는 정말 우람한 신체 스펙을 보유하고 있죠. 밀러는 그 몸을 전체적으로 활용해 피칭을 합니다. 굉장히 힘있는 파워 피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그의 피칭 메커니즘이죠.
그렇다 보니 그에 걸맞게 페스티벌 역시 힘이 넘칩니다. 올 시즌 던진 최대 구속이 103.8마일로 리그 전체 1위의 기록이죠. 그리고 그의 포신 페스티벌의 평균 RPM은 2533으로 리그 전체 24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수치는 미트까지 평균 15.8번의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페스티벌 수직 무브먼트는 평균보다 1인치가량이 더 높으며 수평 무브먼트 역시 0.7인치 정도 더 우타다 쪽으로 테일링이 걸립니다. 말로만 들었을 땐 사실 이런 말들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 구속과 이 정도의 회전수 그리고 이런 무브먼트를 보이는 공을 배트박스에서 타자가 치기 위해선 하는 정도의 시간 만에 공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판단하고 쳐야 합니다. 아무리 평생 야구를 해왔고 훈련해왔던 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쉬울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성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가 던진 패스트볼은 총 247구였고 그중 안타는 총 7개를 허용했습니다. 1루타 3개, 2루타 3개, 홈런 1개. 홈런 하나의 주인공은 템파베이 레이스의 호세 시리 선수인데, 와, 이렇게 몸쪽 꽉 차게 제구된 100마일의 공을 이렇게 넘기네요. 홈런을 이렇게 하나 맞긴 했지만 하나의 홈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패스트볼로 잡은 삼진은 25개나 됩니다. 해서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이 1할 오픈 쿨이 피장타율 0.295를 기록하고 있고 WOBA 역시 0.250으로 매우 훌륭한 수치입니다. 포신 패스트볼인데도 불구하고 45.3%의 헛스윙을 보여 거의 슬라이더나 체인지업급의 헛스윙률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그의 패스트볼의 부위가 정말로 엄청나기에 빠른 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MLB 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공을 공략할 수 없는 것이겠죠. 게다가 메이슨 밀러는 패스트볼 뿐 아니라 슬라이더 또한 기가 막히게 던지거든요. 포심과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인 밀러는 슬라이더를 38.5%로 구사할 정도로 슬라이더도 많이 구사합니다. 근데 또 이 슬라이더가 패스트볼만큼이나 진귀한 보물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평균 87.4마일이 찍힐 정도로 빠른 구속은 둘째치고 슬라이더의 각과 그 꺾이는 포인트가 정말 좋습니다. 수직 수평 무브먼트 모두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완전히 브레이킹볼로 활용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이 시도는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면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SBA 0.078, XSLG 0.1102, XWBA 0.100을 보이고 있는 게 그가 던진 슬라이더의 기록이니 말이죠. 게다가 헛스윙률 46.4%로 26개의 삼진을 잡아낼 정도로 결정구로서 화력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기도 하죠. 압도적인 패스트볼의 구속과 구위, 그리고 나름의 제구력, 게다가 하나의 완성된 변화구 보유, 마무리 투수가 갖춰야 할 포인트를 모두 갖추고 있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만 빼면 말이죠. 그 아쉬운 포인트는 바로 로케이션입니다. 우선 로케이션을 말하기 전에 컨트롤적인 측면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컨트롤이 나쁜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패스트볼의 55%는 스트라이크 존으로 구사하며 슬라이더는 45%를 존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9이닝당 볼넷 비율 역시 3.46개로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죠. 26이닝을 던지며 51개의 삼진을 잡았고 볼넷은 단 10개입니다. WHIP 역시 0.88로 볼넷으로 인한 출루 허용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래 2.08로 알 수 있듯 실제적 결과값도 매우 훌륭하고요. 종합해 의견을 말하자면 리그 최상급의 매우 좋은 컨트롤은 아니나 중간 정도는 될 정도의 컨트롤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가 던지는 공의 구속까지 감안한다면 제구력에 대한 불편함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밀러의 피칭 메커닉을 생각할 때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밀러의 메카닉을 분해해보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니시에이팅 이후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딜리버리 동작이 매우 힘있게 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교한 바디 컨트롤을 통한 밸런스 있는 피칭을 하기보단 정말 있는 힘껏 모든 파워를 처음부터 피니시까지 이어가려는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아주 정석적인 토렌폴 형식으로 시작되는데, 그에 맞는 뒷다리의 각도도 정말 좋고 분리동작 전까지의 골반의 가동성과 꼬임이 정말 거의 80도는 돼 보일 정도로 꼬임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핸드브레이크 되는 과정에서 앞손과 뒷손의 교차의 폭발력도 힘을 더해주는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랜딩 이후 풀어져 나오는 엉덩이 회전력, 팔의 스윙 속도, 코의 단단함 모두 대단합니다. 힘있게 던질 수 있는 메커니즘과 바디 컨트롤, 그리고 그걸 완벽히 실현시켜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파워 포지션의 메커니즘으로는 정말 정교한 컨트롤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토렌폴로 진행되는 형식의 이동과 브레이킹의 강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게다가 밀러 정도의 파워 피칭을 하는 시기면 정교한 컨트롤을 통한 피칭은 절대적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긴 합니다. 원래 보직이었던 선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불펜의 마무리 투수로 포지션을 확정 짓는다면 굳이 밸런스 위주의 피칭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로케이션만 특정 짓게 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케이션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컨트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는 페스티벌의 로케이션을 지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 사격 시 탄착점을 찍어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넓은 판에 맞추라기보단 특정 포인트를 지정해 탄착 지점을 잡아줌으로써 0점을 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게 투수에게 릴리스 포인트의 일정성을 부여됩니다. 몸쪽, 낮은 쪽, 바깥쪽 이렇게 나눠 던지는 게 생각보다 선수들로 하여금 릴리스 감각을 어렵게 하는 요소거든요. 뛰어난 컨트롤 피처가 아닌데다가 이렇게 엄청난 페스티벌을 구사한다면 굳이 다양한 곳에 탄착군을 지정해줄 필요 없이 주 로케이션과 보조 로케이션을 지정해주는 것이 난잡한 피칭존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줄 테죠.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이점이 생기는데 선수가 컨트롤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든 꽉 차게 던져야 한다는 생각보단 몸쪽 위쪽 부분에만 던져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널널해 보이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이 정도의 구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맨 왼쪽은 디그롬, 두 번째는 게리콜, 그리고 세 번째는 바티스타, 마지막이 밀러입니다. 피칭수가 적은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빨간색의 분포도가 매우 넓은 게 보이시죠? 즉 지금은 딱히 로케이션의 지정 없이 스트라이크 존 곳곳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느 한두 곳으로 특정 짓게 된다면 오히려 릴리스의 안정과 함께 스트라이크 존 구사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볼넷도 감소할 수 있을 테고 슬라이더의 피칭 디자인을 보다 정교하게 깎아 완벽히 설계할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이런 걸 본인이나 코치나 구단이 모를 일은 없겠죠. 시간이 쌓이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고 피칭에 대한 본인만의 리듬이 정립되면 슬슬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슬쩍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의 공과 슬라이더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우타자 몸쪽 높은 곳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각의 바깥쪽 직구가 다음에 로케이션 포인트가 되면 베스트겠죠. 뭐 갑자기 어느 구단 마냥 이럴 때 릴리스 잡는다고 폼 걷는다거나 갑자기 3구중 추가한다고 나대지 않는다면 아마도 확실하게 경험과 디테일이 쌓이고 좋아지겠죠. 그러면 현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클라시나 문우주 같은 대클로저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 메이슨 밀러는 리그를 압도하는 클로저들에게만 느껴지는 특유의 공포감과 경외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공 한 구 한 구마다 어떤 공을 던져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지 너무너무 기대되는 바로 그런 선수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자신의 스탯을 어떻게 찍으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부디 자신의 강점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약점은 보완해 MLB에 이름을 남길 만한 클로저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초특급 유망주이자 마무리 투수 메이슨 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